안녕하세요. 호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제가 국내 경제 패널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금리 제대로 아시는 분이 사실상 없다라는 그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좀 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또 정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금리 전문가들은 금리와 주식시장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같다, 거의 없는 것 같다 라는 인식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정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BBD 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금리가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대출금리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그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요. 그리고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가게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여력이 약화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금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회사채 금리 중에서도 BBB인데 A등급 회사채 금리는 지금 2% 조금 넘어요. 그런데 트리플 B 회사채 등급 금리는 8%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8%라는 얘기는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BBB 등급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매년 8% 수익이 나니까 복리 계산을 하면 9년 만에 다블이 됩니다. 원본을 플러스 100%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PR이 막 40배, 80배, 100배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거는 40년, 80년, 100년 만에 내 수익이 100%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8%짜리가 있는데 8년 내지 9년 만에 그 내 재산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자산 운용 수단이 있는데 왜 그 80년, 100년 걸리는데 투자를 할까요? 더군다나 BBB 등급 채권은 그 수익률은 더 높아야 더 낮아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더 높거든요. 주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투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 BBB 채권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채 금리에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회사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적정한 주가 수익률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가 수익률이 그 몇 배고 미국은 뭐 S&P 기준으로 20한 3배 정도 되니 미국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설득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금리와 주식시장은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S&P 500 기업은 초어량 기업이에요.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선정한 그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조달금리가 좋아요. 조달금리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아주 그 금융비용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주가 수익률이 650배지만은 유상증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S&P 500 기업을 그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면 성장성이 확실히 기대되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처럼 이미 그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있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히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적정 주가 수익률 S&P 500이 23배가 높고 한국은 뭐 지금 한국은행 기준입니다. 정권 전문가들이 작성한 PR은 허상이 많고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나요. 더군다나 BBB 등급 금리가 같이 비교해버리면 거기에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BBB 등급 채권 금리가 왜 중요하겠냐면요, 자금 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8%가 되니까 BBB 등급이,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등급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 중에서 주가 수익률이 낮은 기업 정도밖에 자금을 운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BBB 등급은 채권 투자가 낮다는 거죠. 주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MF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미국도 이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미국 증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조정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미국은 지금 대주주가, 그러니까 큰 손들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죠? 약 한 9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환경이 좋아지면 조정을 시키면 오히려 더 미래 수익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BB 등급 채권이 배당 수익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주가 지수, 그러니까 3,000선을 보더라도 1.7% 정도밖에 그 배당 수익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BBB 등급 채권은 연 8% 수익률이에요. 더군다나 BBB 등급 중에 앞으로 그 상향 조정될, 그렇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채권을 산다면 8%가 아니라 10%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비교가 된다. 그래서 BBB 회사채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 이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겠죠. 흔히들 왜 재료는 수급에 우선한다라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 BBB 등급 회사채 금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을 결정하는 것이 BBB 등급 회사채가 경기가 살아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쪽 채권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그 이유를, 마땅한 이유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제가 우리 한국 증시가 내년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트리플 B 채권 금리 때문에라도 우리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등급 채권의 주가 수익률과 트리플 B 등급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적정한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래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금리 전문가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가를 얘기할 때도 무턱대고 주가의 금리가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긴축 정도 얘기하고, 그죠? 그런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 얘기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금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급할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국민학교 초등학생들이 더하기 빼기 문제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학생이라면 또 대학을 졸업하고 금리 전문가로 활동한다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로 얘기를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BBB 등급 회사채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돈 흐름이 MMF 시장으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가느냐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리 전문가 중에 금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예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명이 보고 200만 명이 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보니 환율과 금리 관계 제대로 얘기 주식시장 관계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금리 주식시장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율과 금리 관계도 잘 모르면서 환율을 얘기하고 정시를 얘기한다는 거죠. 금리를 모르면 또 환율 얘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율이 금리를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요. 또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니 결국 환율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는 또 어떤 것이 결정하느냐, 물가가 결정한다 하면 원자재 가격이 결정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금리, 환율 모르고 그 주식시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적 발상이고 너무 건방진 경제 전문가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경제 패널로 활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왜 파는지에 대한 분석은 결국 중국 경제와 BBB 등급 채권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어떤 중요한 이제 오늘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대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5천만 원 그 예금자 보호법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MMF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은행도 5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상.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은행 예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MMF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MMF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MMF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알아야 주식시장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놓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BBB 등급 회사채 금리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A등급 회사채 금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